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애리조나 등지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행사에서 대의원 공개 투표를 통해 과반을 확보하면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일 잘하는 대통령이자 현실적이고 사명감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실패와 실업자 증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At a time like this, the Oval Office should be a command center. Instead, it's a storm center. 대선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 연설을 위해 애리조나주 유마로 향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로 국경 장벽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면 300마일의 장벽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경 경비대 절반이 히스패닉계로 이들은 그 누구보다 장벽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body understands the border better than Hispanics. They know what's good, what's bad. They don't want bad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taking their jobs, taking their homes, causing crim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가 국경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이 될 것이라는 말에 국경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장벽을 허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vember 3rd, get out and vote. Joe Biden is the puppet of the radical left-wing movement that seeks the complete elimination of America's borders and boundaries. They want to take the wall down. 11월 본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과 민주당은 조 바이든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며 새로운 폭로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가 주택 임대료와 각종 유틸리티 비용을 탕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발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파탄만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주택 임대료와 각종 유틸리티 비용을 아예 탕감해주자는 계획인데 LA시 사지구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LA시는 현재 주택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팬데믹 기간이 종료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 이빅션 모라토리엄이 이제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빅션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너무나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 LA에서 직접 앞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시민들, 엔젤리노스, 우리 한인들 도와줄 수 있게. 이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시민들이 노숙자 신세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지역정부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부 차원의 발빠른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LA에서 하고 싶어 해도 우리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돈을 빌려준다 해야지 이거를 돈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시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 LA시는 발빠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향후 수십 년간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산불만 23곳, 크고 작은 산불 300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불과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대규모 정전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Red flag warnings, including a significant number of lightning strikes in the last 72 hours, some 10,849 lightning strikes alone just in the last number of days. 100도가 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정상 기준보다 4,400메가와트가량이 부족해 원활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비해 주정부는 전력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등급 전력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말 동안 순환 정전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사인 캘ISO는 자발적 절전 경보인 플렉스 경보를 오늘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렉스 경보는 매일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전력 수요 피크타임에 자진해서 절전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저녁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300여 건의 산불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We declared a statewide emergency yesterday, which fundamentally helps us avail ourselves of resources to combat these fires, both within the state. 현재 23건의 대형 산불이 축구장 10,000개에 맞먹는 초지를 태운 가운데 폭염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폭염, 산불, 그리고 전력 부족 문제라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절약에 참여해준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어제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기간 단축은 LA시의 인구 규모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지원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기간 단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시행되는 인구 센서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되며 조사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서스를 관할하는 연방 상무부가 돌연 센서스 조사를 오는 9월 30일로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해 각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 상장 기업 최초로 주식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오전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468달러 38센트를 기록하며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다시 내려가 현재는 장 마감 시간 기준 463달러까지 떨어지며 다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중 한때였지만 애플이 2조 달러 고지에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8월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 시총이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던 애플 주가는 현재 2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서는 60%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클라우딩 등 기술 분야의 투자가 몰리며 애플에 이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조만간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